네. 오늘 업무보고 보시면 인사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구심점이 돼 분야별로 현안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국정 총괄 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서 전담 보좌 기구를 꾸렸습니다. 네. 6개 팀 중에 재난치안 팀만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 정책팀장 요 분 가시고 나머지 전부 다 기재부 관리들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국정 총괄하고 업무 조정하러 국무조정실로 가야 됩니까? 기재부로 가야 됩니까?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상목 대행이 보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갑자기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예교 만들어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원단 만들어서 대통령실 역할을 하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국무조정실을 완전히 지금 개통상 있는 국무조정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국무조정실하고 기획재정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낸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의 아니한 업무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비서실 역할을 해야 되는 업무들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거기 나가 있는 그 임명이 된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현재 보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보직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 거기다 꾸리면서 이 부분이 저희와 같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총리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라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이기도 해요. 도대체 국무조정실을 그 패스해버리고 기재부에다가 막 뭘 만들어 행정 예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저는 그래서 국정총괄 조정 업무를 기재부가 그런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 어디 가서 이거 국정협의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잘 보좌하셔야 되는데 보좌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정운영 적극 지원.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는 인사 알박기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연말 연초에 인사하라고 확 얘기를 했어요. 진행하라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눈에 띄는 인사 뭐했냐? 경찰 조직 인사했죠. 이거 윤건영 의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그 국조특위에서 내란 특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중간에 매개가 돼서 용산발 서울구치소 인사가 일어났다. 서울청을 친윤 경찰들로 장악을 해서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왔어요. 설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오비락이라고 딱 보이기 좋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인사하지 못하도록 직언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합니까?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합니까? 인사검증도 이상한데 인사 알박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 알박기 하고 계세요. 규제 완화 등 통해서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 규제 완화. 이거 왜 지금 권한대행이 하십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초냐 중순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알박기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러면서 반도체법 52시간은 원래 반도체법 처음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칩스법 대응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중심으로 돼 있던 법에 갑자기 최상목 대행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 52시간 얘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 규제 완화. 세 번째 하지 마야 되는 거 하위법령 개정 알박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0건 이상 발굴하고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이행의 속도감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파면 결정이 3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 탄핵 심판 결정이. 그런데 갑자기 장관들한테 자기 브랜드 하위법령을 만들래요.
지금 11명의 내란 국무회의 참여했던 분들은 실은 전부 다 사표 내셨던 분들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이 왜 갑자기 장관들 브랜드 만들려고 다그칩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장관을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서 해야 될 일은 민생 추경이라고 저는 첫 번째 봅니다. 가계부채 대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란 극복 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민생 경제 실질적 대책이 담긴 추경 2월 내에 국무조정실이 총괄해서 안을 좀 마련을 해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정부조직법상 주어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사 알박기, 규제 완화 알박기, 하위 법령 알박기, 도대체 장관 핵심 브랜드 100가지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판국에 뭐 장관들 나중에 선거 나갈 때 하나씩 뭐 브랜드 하나씩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업무를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도록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마치고. 공정거래위원장님.